최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항상 최고의 해결책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수천 달러짜리 드론에 달린 슈퍼 센서랑 우리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한 일반 카메라, 이 둘을 맞붙였을 때 중요한 농업 과제를 더 잘 해결하는 건 과연 어느 쪽일까요? 자, 바로 시작해보죠. 자, 우리 이야기는 바로 이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아이마네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선요, 이 작은 밭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지역사회 전체를 먹여 살립니다. 이 작은 농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려 80%.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약 80%가 바로 이런 소규모 자영농들의 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와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대륙의 식량 안보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요한 역할을 해내는 데에는 정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농부들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마주한 현실은요,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 같은 필수 자원은 늘 부족하고요. 길이나 시설 같은 기반 시설도 너무 열악하죠. 돈 구하기도 하나의 별따기고요. 그러다 보니 수세대 동안 해오던 방식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기후변화 같은 새로운 위협에는 너무 취약한 거예요. 작물 실패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바로 여기서 기술이 등장합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이른바 드론의 시선으로 농장을 내려다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대기술, 특히 드론이 바로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정밀 농업이라고 부르는데요.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간단해요. 예전처럼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여긴 물이 더 필요하네. 저쪽 밭은 비료를 줘야겠다. 이렇게 스마트하게 결정하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인 셈입니다. 아니 근데 왜 위성이 아니라 드론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인공위성은 저 멀리서 너무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보니까 여기 수아이마네처럼 작고 삐뚤빼뚤한 밭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드론은 어때요?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곳 바로 위로 날아가서 훨씬 선명한, 그러니까 족집게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론 기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말하자면 초능력을 가진 슈퍼 센서, 다른 하나는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냥 일반 카메라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RGB 카메라는 그냥 우리 눈이랑 똑같아요. 빨강, 초록, 파랑 빛을 보고 세상을 보잖아요. 근데 다중 스펙트럼 센서는 이건 거의 슈퍼맨의 눈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근적 외선 같은 특수한 빛까지 싹 다 감지해서 식물이 겉으로 시들시들해지기 전에 얘 지금 스트레스 받네? 병들기 시작했네? 하는 걸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거죠. 대단하죠? 바로 이겁니다. 생긴 것부터 뭔가 복잡해 보이죠? 이게 바로 그 슈퍼 센서예요. 가격도 수천 달러나 하는 전문가용 장비죠. 물론 정말 강력한 도구인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 모든 농업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단추가 뭘까요? 바로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밭이 아닌지 아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정부 지원도 받고 보험도 들고 뭐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과연 저렇게 비싼 슈퍼센서가 꼭 필요할까요? 그냥 일반 카메라는 안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남아공 현지에서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설계했습니다. 말 그대로 비싼 기술과 저렴한 기술을 공정한 링 위에서 딱 맞붙게 한 거죠. 과정은 크게 4단계예요. 첫째, 슈퍼센서를 단 드론을 띄워서 사진을 막 찍어요. 둘째, 이 조각난 사진들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로 합쳐서 거대한 지도를 만듭니다. 셋째, 인공지능한테 이런 건 밭이야, 저런 건 풀밭이야 하고 열심히 가르쳐요. 마지막으로 똑똑해진 AI가 지도 전체를 보면서 여긴 밭, 저긴 건물 이렇게 자동으로 착착 분류해내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실험이 정말 똑똑했던 점이 나옵니다. 연구원들은 일반 카메라를 따로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비싼 슈퍼센서가 찍은 사진에서 빨강, 초록, 파랑,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RGB 데이터만 쏙 뽑아내서 쓴 거예요.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 성능, 날씨, 드론 높이 이런 다른 조건들은 전부 똑같아지잖아요. 오직 정보의 종료, 그러니까 슈퍼파워를 썼냐 안 썼냐 그 차이만으로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세기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드론이 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구팀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작업에 집중했어요. 바로 이진 분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지도에 있는 모든 점을 보고 이건 밭이다, 아니면 밭이 아니다. 딱 둘 중 하나로만 판단하게 한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농업 계획의 시작점이 되는 핵심 과제입니다. 자, 결과 한번 보시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슈퍼센서, 즉 다중 스펙트럼 데이터의 정확도는 0.77, 그리고 일반 카메라와 같은 RGB 데이터의 정확도는 0.75. 여러분, 차이가 고작 2%입니다. 2%. 이건 통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자, 이게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왼쪽이 수천 달러짜리 슈퍼센서가 만든 지도, 오른쪽이 그냥 일반 카메라 데이터로 만든 지도예요. 어떠세요? 딱 봐서 뭐가 다른지 구분이 가시나요? 결론은 이겁니다. 숫자는 거의 비슷하고 눈으로 보는 결과물은 사실상 똑같았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밭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비싼 슈퍼센서의 초능력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발견이 현실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기술 비교해보니 비슷하네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수백만 농부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이야기예요.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반 RGB 드론은 한 수십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다중 스펙트럼 시스템은요? 기본이 500만 원부터 시작해서 1,5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아까 그 2%의 미미한 성능 차이를 위해서 무려 5배에서 10배가 넘는 돈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연구의 결론도 바로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훨씬 저렴한 하드웨어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다. 이 말은즉 이 기술이 더 이상 실험실에만 있는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 이 결과는요, 우리가 이야기 처음에 만났던 그 수아이만의 농부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희망을 주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도 비싼 장비 없이 그냥 저렴한 드론이랑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자기 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걸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때로는 가장 비싸고 복잡한 기술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오히려 가장 구하기 쉽고 가장 적절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진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평범한 기술이 농경지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GPS가 전혀 터지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도 드론 수백 대가 서로 길을 찾아가는 정말 신기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STDCA라는 건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재난 현장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드론 군집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GPS 신호가 딱 끊기는 순간 얘네들이 전부 길 잃은 미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이 딜레마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드론에게 GPS는 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눈을 가려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협력적 측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GPS 없이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 드론들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가지고 전체 대형 안에서 내 위치는 여기쯤이겠구나 하고 알아내는 기술이에요. 비유하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가리고 옆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이랑 거리만으로 제 위치를 가늠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문제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깨지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이 협력적 측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오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동적 토폴로지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드론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던 드론이 순식간에 저 멀리 가보고 다른 드론이 내 옆으로 휙 들어오고 이 관계망 자체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 내용이 계속 바뀌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오차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 드론에서 생긴 아주 작은 위치 오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요. 이게 또 옆에 있는 드론, 그 옆에 있는 드론으로 전염되면서 순식간에 군집 전체로 퍼져나가요. 마치 우리 어릴 때 하던 말 전달하기 게임에서 첫 단어가 나중엔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것처럼요. 이 작은 오차 하나가 말 그대로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연구진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2명의 전문가, 일종의 드림팀을 구성한 거죠. 그 드림팀의 이름이 바로 STDCL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한 명은 전략가 역할을 해요.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 안정적인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현장 전문가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현장에서 생기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작은 오차들을 즉각적으로 바로잡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전략가가 큰 판을 짜면 전문가가 디테일을 완성하는 정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팀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전략가인 DWMDS가 전체적인 상황을 쫙 훑어서 대략적인 위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이 계획을 현장 전문가인 STGNN이 딱 넘겨받아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의 진짜 대단한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 두 전문가가 단순히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더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첫째, 전략가가 일단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요. 둘째, 그럼 전문가가 그걸 받아서 현장 상황에 맞게 아주 정밀하게 수정을 합니다. 셋째, 그렇게 수정된 결과가 실제 값하고 얼마나 다른지, 즉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계산해요. 그리고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전문가는 이 오차 정보를 다시 전략가에게 야, 우리가 이만큼 틀렸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럼 전략가는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그 오차까지 반영해서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시스템 전체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이걸 폐쇄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현장 전문가인 STGNN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뇌 구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동적 어텐션인데요. 이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믿을 만한 정보고 어떤 게 노이즈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인과적 합성 곱인데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차가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실수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서 오류 바이러스가 애초에 퍼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거죠. 와, 이론만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과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잘 작동할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다른 최첨단 기술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위치 측정 오차를 무려 21%나 더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21%. 이 숫자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 두 개의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기존 기술의 오차 분포도인데요.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차가 바이러스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STDCL의 결과를 보세요. 오차가 훨씬 작을 것만 아니라 특정 구역 안에 딱 갇혀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죠? 바로 오류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방역해낸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 영상은 더 극적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드론의 실제 위치고요. 파란색 삼각형이 SDCL이 추정한 위치거든요. 한번 보세요. 파란 삼각형이 빨간 원을 마치 그림자처럼 정말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다니죠? 거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겹쳐서 움직이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기술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연구진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실험실에서의 성공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수색 및 구조, 감시 활동 같은 실제 현장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드론 군집이 GPS라는 족수에서 완전히 풀려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임무들이 가능해질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GPS가 전혀 터지지 않는 깜깜한 곳에서도 드론 수백 대가 서로 길을 찾아가는 정말 신기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STDCA라는 건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수십, 아니 수백 대의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재난 현장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요,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드론 군집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GPS 신호가 딱 끊기는 순간 얘네들이 전부 길 잃은 미아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로 바로 이 딜레마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드론에게 GPS는 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눈을 가려버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협력적 측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GPS 없이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동료 드론들이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가지고 전체 대형 안에서 아, 내 위치는 여기쯤이겠구나 하고 알아내는 기술이에요. 비유하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가리고 옆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이랑 거리만으로 제 위치를 가늠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문제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깨지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는 이 협력적 측이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걸 오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동적 토폴로지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드론들이 막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던 드론이 순식간에 저 멀리 가보고 다른 드론이 내 옆으로 휙 들어오고 이 관계망 자체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 내용이 계속 바뀌는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오차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 드론에서 생긴 아주 작은 위치 오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요. 이게 또 옆에 있는 드론, 그 옆에 있는 드론으로 전염되면서 순식간에 군집 전체로 퍼져나가요. 마치 우리 어릴 때 하던 말 전달하기 게임에서 첫 단어가 나중엔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것처럼요. 이 작은 오차 하나가 말 그대로 바이러스처럼 번져서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연구진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2명의 전문가, 일종의 드림팀을 구성한 거죠. 그 드림팀의 이름이 바로 STDCL 프레임워크입니다. 여기서 한 명은 전략가 역할을 해요. 숲을 보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 안정적인 계획을 짜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현장 전문가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현장에서 생기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작은 오차들을 즉각적으로 바로잡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전략가가 큰 판을 짜면 전문가가 디테일을 완성하는 정말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팀플레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먼저 전략가인 DWMDS가
전체적인 상황을 쫙 훑어서 대략적인 위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이 계획을 현장 전문가인 STGNN이 딱 넘겨받아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의 진짜 대단한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 두 전문가가 단순히 각자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더 똑똑해진다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첫째, 전략가가 일단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요. 둘째, 그럼 전문가가 그걸 받아서 현장 상황에 맞게 아주 정밀하게 수정을 합니다. 셋째, 그렇게 수정된 결과가 실제 값하고 얼마나 다른지, 즉 오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계산해요. 그리고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전문가는 이 오차 정보를 다시 전략가에게 야, 우리가 이만큼 틀렸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럼 전략가는 그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그 오차까지 반영해서 더 정확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시스템 전체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이걸 폐쇄 루프라고 부릅니다. 그럼 현장 전문가인 STGNN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뇌 구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동적 어텐션인데요. 이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진짜 믿을 만한 정보고 어떤 게 노이즈인지 옥석을 가려내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인과적 합성 곱인데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오차가 어떤 패턴으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실수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서 오류 바이러스가 애초에 퍼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거죠. 와, 이론만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남았죠? 과연 이 새로운 시스템이 실제 상황에서도 그렇게 잘 작동할까요? 지금부터 그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존에 가장 좋다고 알려진 다른 최첨단 기술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위치 측정 오차를 무려 21%나 더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21%. 이 숫자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 두 개의 지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기존 기술의 오차 분포도인데요. 보시다시피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차가 바이러스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오른쪽 STDCL의 결과를 보세요. 오차가 훨씬 작을 것만 아니라 특정 구역 안에 딱 갇혀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죠? 바로 오류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방역해낸 겁니다. 이 시뮬레이션 영상은 더 극적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드론의 실제 위치고요. 파란색 삼각형이 SDCL이 추정한 위치거든요. 한번 보세요. 파란 삼각형이 빨간 원을 마치 그림자처럼 정말 찰싹 달라붙어서 따라다니죠? 거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겹쳐서 움직이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기술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연구진들도 이 결과에 대해서 단순히 실험실에서의 성공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수색 및 구조, 감시 활동 같은 실제 현장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드론 군집이 GPS라는 족수에서 완전히 풀려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임무들이 가능해질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